안녕하세요. 과문금융입니다. 작년 미국 주식시장을 돌이켜보면 금리 인상이다, 테이퍼링이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오미크론까지 정말 바람잘날 없던 그런 한 해였는데요. 그리고 이미 지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작년 9월에 위기설까지 나오면서 S&P 500 ETF를 7월, 8월에 매도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거의 역사상 최고치에 근접한 수치에서 작년 장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참 주식 알 수 없어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위기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서 실제로 위기가 현실화가 되는 것은 실제로 많지가 않더라. 이걸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코로나19 이후로 주가가 쭉쭉 우상향하던 거에 익숙하신 분들께서 작년 한 해 동안에 이렇게 불안불안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시고 조금 더 스마트하게 S&P 500 ETF를 모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기 시작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 영상의 댓글에서도 순환 적립식 매수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순환 적립식 매수 방법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S&P 500 ETF를 모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잘 모아갈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죠?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순환 적립식 매수 방법이 뭔지 알아보기 위해서 단순 적립식 매수 방법과 비교를 해봤는데요. 단순 적립식 매수 방법은 매달 정해진 날에 일정 금액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해요. 아마 맘편한 개미님들께서 이 방법으로 매수를 하실 것으로 제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순환 적립식 매수 방법은 일정 기간 동안에 주식을 계속 모아주는 건 똑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차이점은 일정 기간이 경과를 하게 되면은 모든 주식을 한번 싹 매도를 해줘요. 이렇게 주식을 모두 매도를 하면 나한테 현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현금을 일정 기간으로 나눠주고요. 이 나눠준 금액을 내가 원래 적립식으로 매수하려고 했던 그 금액에 더해서 추가로 매수를 해주는 걸 말해요. 이게 말로 설명하면 어려우니까 제가 예시를 들어 드릴게요. 내가 원래 매달 100만 원씩 적립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2021년 1년 동안에 내가 매달 100만 원씩 모아갖고 12월 말 기준으로 평가 금액이 1320만 원이 되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1320만 원어치 주식을 모두 매도를 하고요. 그러면은 나한테 현금이 1320만 원이 생기죠. 이거를 내년 1년 동안에 나눠서 또 매수를 해야 되니까 이거를 12로 나눠줘요. 그러면 110만 원이 한 달에 생길 거예요. 그러면 이 110만 원하고 내가 원래 매달 100만 원씩 적립을 하려고 했으니까 이 100만 원을 더해서 이 210만 원씩 2022년에 매수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왜 사람들이 순환 적립식 매수 방법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표가 단순 적립식으로 장기간 주식을 모아갔을 때 어떠한 위험성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그 그래프인데요. 지금 회색 선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투자 금액이고요. 그리고 빨간 선은 단순 적립식으로 모아갔을 때 내 계좌의 평가 금액이에요. 그리고 파란 선은 S&P 500 지수를 나타낸 거고요.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한눈에 아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S&P 500 지수가 하락하기 시작하면은 내가 단순 적립식으로 매수를 하는 그 금액도 하락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투자 금액보다 단순 적립식으로 모아갔을 때 평가 금액이 더 아래에 위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내가 손실을 보게 되었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내가 장기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타이밍이 잘 맞지 않아서 내가 돈을 많이 모은 그 시점에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내 전체적인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다. 이걸 나타낸 표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주식을 적립식으로 모아가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내가 조금이라도 더 물타기를 해서 결국에는 장기간에는 좋은 수익을 내가 결국에는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한 10년 동안 이렇게 100만 원씩 모아서 1억 넘게 내가 평가 금액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내가 100만 원을 추가로 매수를 해봤자 물타기 효과가 크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적립식으로 매수를 하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순환 적립식 매수 방법을 관심 갖기 시작한 거고요.
그런데 제가 단순 적립식 매수 방법과 순환 적립식 매수 방법이 실질적으로 투자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매달 100만 원씩 10년 동안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투자 원금이 1억 2천만 원이 될 거예요. 이렇게 1억 2천만 원을 투자를 했을 때 단순 적립식으로 매수할 때와 순환 적립식으로 매수할 때의 성과에 있어서 얼마나 차이가 있었는지 그걸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첫 번째로 확인한 기간은 2002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이 10년 동안의 기간의 결과를 본 건데요. 앞에서와 똑같이 회색 선은 투자 금액이고요. 그리고 빨간 선은 단순 적립식으로 모아갔을 때, 그리고 파란 선은 순환 적립식으로 모아갔을 때의 내 계좌의 평가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계산에서 제가 한 가지 가정을 한 게 있는데요. 우리가 1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만약에 S&P 500 ETF의 한 주당 가격이 60만 원이면 한 주밖에 사질 못하잖아요. 그런데 주식을 소수점 단위로까지 꽉 채워서 100만 원어치 살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계산 편의상 그렇게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한 결과니까 이 점은 양해를 해주시고요. 여기서는 정확한 얼마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고 매매 방법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 관점을 아는 게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 적립식으로 매수했을 때 10년 후의 평가 금액은 1억 3,200만 원 정도가 되었고요. 그리고 순환 적립식으로 매수를 했을 때는 1억 3,6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순환 적립식으로 매수를 했을 때 400만 원의 수익이 더 났던 거죠. 그러니까 순환 적립식이 더 좋은 결과였던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그래프에서 전체적으로 알 수 있는 느낌은 순환 적립식 매수 방법이 파란색인데요. 이 순환 적립식 매수 방법은 내 계좌 평가 금액의 편차가 그렇게 크질 않아요. 반면에 단순 적립식 매수 방법은 주가 편차가 이렇게 들쭉날쭉한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졌던 이런 시기에는 단순 적립식 매수 방법이 더 크게 빠진다는 걸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이터라는 거는 어떤 기간을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다른 구간인 2012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이 10년 동안의 결과를 갖고 단순 적립식 매수 방법과 순환 적립식 매수 방법의 결과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똑같이 투자 원금은 1억 2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죠. 단순 적립식 매수 방법의 평가 금액은 2억 5,600만 원 정도가 되었고요. 수익이 엄청나게 크게 발생을 했죠. 순환 적립식 매수 방법은 1억 7,900만 원 정도였어요. 물론 순환 적립식 매수 방법도 수익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단순 적립식 매수 방법이 워낙에 좋았던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도 두 적립 방법 모두 이렇게 꾸준하게 우상하는 그런 형태를 보였지만 단순 적립식 매수 방법은 훨씬 가파른 기울기로 평가 금액이 상승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두 개의 구간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어떠한 상황에서는 어떠한 방식이 더 유리한지 그거를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순환 적립식 매수 방법이 단순 적립식 매수 방법보다 더 뛰어난 성과를 보였던 시기에는 전반적으로 이 S&P 500 지수의 추이가 저조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순환 적립식 매수 방법은 주가가 지지부진할 때 좀 더 유효할 수 있는 그런 매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단순 적립식 매수 방법은 최근에 10년 동안에 S&P 500 지수가 엄청난 상승을 보였던 그런 시기였죠. 이런 시기엔 단순 적립식 매수 방법이 순환 적립식 매수 방법보다 월등하게 우수한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앞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지지부진할 때, 그리고 주가가 상승할 때, 그때마다 이렇게 매수 방법에 있어서 성과의 차이는 있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둘 중에 어떠한 매수 방법이 더 뛰어난 매수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순환 적립식 매수 방법의 단점을 제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앞에서 단순 적립식 매수 방법의 단점은 제가 장기 투자를 하면 할수록 물타기 효과가 떨어진다, 이걸 말씀을 드렸고요. 순환 적립식 매수 방법의 단점은 해마다 꼭 매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했을 경우에 생각보다 많은 주식을 매도를 하게 되고요. 이럴 때마다 매수와 매도 수수료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저는 이 단점이 좀 크게 느껴졌는데요. 원치 않는 손절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S&P 500 ETF를 매수를 하는 그 이유는 당장에 주가는 하락해서 평가 금액은 마이너스가 된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상향할 그런 주식이기 때문에 좀 더 매수를 하거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손절을 하지 않고 꾸준하게 보유하면서 수익을 내는 그런 방법으로 S&P 500 ETF를 매수하려고 하는 건데, 이 순환 적립식 매수 방법을 활용하게 되면은 원치 않는 손절을 1년마다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매달 이렇게 100만 원씩 모아간다고 하면은 투자 금액은 1,200만 원이 1년 동안에 되겠죠. 그런데 이제 2002년의 예시를 보면은 적립 금액은 이렇게 100만 원, 100만 원 쌓여가는데 주가가 하락하니까 적립 금액이 투자 금액보다 더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1년마다 매도를 해야 돼서 12월 말에 매도를 해야 되는데 12월 말 기준으로 보면은 1,200만 원이 아니라 1,080만 원이 돼서 120만 원이 손실을 본 상황에서 손절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어차피 이걸 팔아서 다시 재매수를 하는데 활용을 하게 되겠지만 내가 손절을 하면서 매수와 매도 수수료를 더 발생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니 저는 이 부분이 약간 뼈아프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투자 방법의 결론을 알아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S&P 500 ETF를 모아가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모든 투자 방법에는 장점과 단점이 공존을 해요. 순환 적립식 매수 방법은 주가가 하락할 때 또는 지지부진할 때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었고요. 주가 상승기에는 단순 적립식 매수 방법이 월등히 좋았고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투자로 어떠한 리스크를 부담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내가 인지를 하고 투자를 하는 게 필요해요. 누가 이게 좋다더라 이렇게 말을 해서 그걸 쫓아가기보다는 그 방법의 장점은 뭐고 어떠한 단점이 있는지 이걸 내가 명확하게 인지를 하는 게 제가 앞에서 살펴본 내용과 같이 확인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순환 적립식 매수 방법이 이런 좀 더 주가의 안정적인 측면에선 좋을 수 있는데 내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는 그 과정이 나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괜히 내가 그런 데 신경을 쓰는 게 싫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장기간에 마음 편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꾸준하게 내가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걸 생각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방식이든지 간에 꾸준하게 내가 좋은 투자를 하면은 결국에는 좋은 성과는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요. 내가 상황에 맞춰서 그런 투자 방법을 계속해서 바꾸면은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혼란스럽기만 하고 마음 편한 투자도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장기간 마음 편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걸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려가 되는 것은 순환 적립식 투자를 하려다가 사고 파는 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팔아야 할 타이밍에 조금 더 오를 걸 기대하고선 안 팔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매수를 해야 하는 타이밍에 더 하락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는, 뭔가 그런 사고 파는 것을 반복하는 투자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지 이게 조금 우려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순환 적립식 매수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지만 내가 이런 투자를 하는 것은 경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앞에서 제가 손절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매수와 매도 수수료를 내는 게 개인적으로 많이 아깝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순 적립식 매수 방법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단순 적립식 매수 방법은 역시 물타기 효과가 떨어지고요. 주가 하락기에 내 전체 평가 금액이 크게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현금 보유를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저도 실제로 현금 보유를 꼭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가 하락기가 왔을 때 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데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저에게는 이 방법이 좀 더 꾸준하게 실천할 수 있게 하는데 가까운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점들을 참고하셔서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제일 중요한 내가 장기간 마음 편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영상이 마음 편한 개미님들께 행운을 가져다 드릴 수 있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